떠들게 하고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서 제가 30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길어져서 끝까지 못하는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0일 작전이라는 그 주제는 이런 거예요. 30일,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이 그날그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름으로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는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는 누군가에게는 행복함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그날 모두에게 다른 하지만 내가 이 인기텐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그리고 바이 레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니 레벨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것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1년, 누군가에게는 5년, 누군가에게는 10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 성장을 하기 위한 인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키우는 과정은 끝없이 자기 성장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 의미는 뭘까?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요동이 치고 있는지 바이 레벨이 됐든 유니 레벨이 됐든 어떤 마케팅이든 내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과감한 믿으니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정신적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고 본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성공을 울부짖고 있어요.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계속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소리를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의 소리,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성공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나의 이야기라고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일차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런 주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가 다 다름다름, 그날그날 틀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오늘, 그래.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 라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본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일차는 자기 불신을 다스리는 기술을 배워라. 첫 번째와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내면의 소리를 내가 거부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 불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될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뭐를? 본인에 대한 장점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지? 내가 무엇을 원했었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래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은 자기 불신에 시달려요. 10명 중에 8명은 본인 스스로가 불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상은 커요. 하지만 스스로가 본인을 과소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원하는 것들을 펼쳐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본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레벨업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일차에는 연필을 끼고 살자. 이 말은 뭐냐면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적어봐야 될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어. 그래, 나는 내 내면에서는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를 한번 적어보냐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우리 사장님들의 목표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적어놓고 진행을 한다라면 그게 너무 높아서 처음부터 한 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달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월달 바이 레벨이 시작이 됐고 두 렉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2월 20일 날 여러분들 수당이 타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이 레벨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이 레벨이 딱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내 목표가 이달에 플래티늄이었어요. 사파이어였어요. 에메랄드였어요. 이번 달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딱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 레벨이 쭉쭉쭉쭉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일 날 딱 어느 정도 레그가 형성이 돼서 봤더니 꽝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이레벨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이번 주, 첫째 주,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 동안에 가장 드라이빙 뎁스의 마지막 꼬리에 최소한 3개 정도의 매출은 올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내일, 모레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때 그 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 벌써 이런 매출이 올라왔고 본인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당신은 골드, 당신은 엘리트 골드, 당신은 플래티늄, 당신은 사파이어가 될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면서 진짜 20일 날 딱 레그가 형성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게 바이레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 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그 목표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필을 끼고 계속 여러분들은 레그도를 그리고 점수를 그리고 수입을 그려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못한 일 내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오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내가 오늘 해야 될까? 현실 가능한 목표, 내가 이번 달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이유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단을 적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단을 내가 바이레벨로 1번 라인, 2번 라인 어떤 라인을 잡고 내가 드라이빙 기스를 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들을 1번 레그에 넣을지 2번 레그에 넣을지 그렇게 계속 추천 계보도를 만들어 가면서 적어 보시고 명단을 넣어 보시고 그러면서 본인의 꿈 그리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되는 게 3일차에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일차에는 지우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연필을 끼고 살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지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늘 그린 그림과 내일 그린 그림과 어제 그린 그림은 전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ing,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제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그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울 수 있는, 그리고 새로 그릴 수 있는 연필과 지우개는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볼펜이 아니라 연필을 가지고 다녀야 될까? 볼펜은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연필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를 해요? 그림을 그려내고 거기에 리스트를 넣어보고 리스트를 넣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지우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항상 우리의 가는 길에는 성장과 학습의 과정이 들어있어요. 성장을 하기 위한 학습은 매우 중요한 거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내가면서 나의 파트너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나의 파트너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네? 그러면서 그걸 요소별로 주제별로 하나하나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군요. 나도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성장에는 분명한 학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해요. 그게 제품이든 마케팅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점을 준비해야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제의 것들을 오늘의 것들을 내일 적용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개를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떤 전환의 사고방식에 맞춘 목표도 바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 2월의 목표가 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의 목표인지 나의 파트너의 목표인지 나의 스폰서의 목표인지 아니면 우리 삼위일체 스폰서나 파트너의 목표인지 그 목표도 어느 정도 바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나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파트너와 스폰서의 목표의 내 중간 나의 목표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지금인 거예요. 아무리 바이 레벨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유동성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유연성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갇혀있는 마인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미 리노베이션이 되고 있어요. 많은 아이템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이노베이션을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의 변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레벨이 만들어졌고 그 바이레벨에 있어서 나는 어떤 변혁을 해야 될까? 어떤 이노베이션을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 저보고 열정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열정이 많은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그 입장에 서면 저도 모르게 열정적인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그게 습관이었어요. 비즈니스를 쭉 진행해 오면서 리크루팅 대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든지 라고 한다라면 바로 열정 모드로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를 봤더니 제가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없었고요. 대인공포증도 있었고요. 열정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울 줄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 톤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솔톤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톤으로 저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연습을 통해서 제가 비즈니스 모드로 딱 도입이 되면 목소리 톤, 제 제스처, 제 눈빛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연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정이 없어가 아니라 열정은 만들어내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열정을 만들어내야 될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된다. 바이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눈빛 모두, 목소리 톤, 내 제스처 딱 바뀌어버리면 내 몸에 아우라가 쫙 퍼져나가요. 그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일단 눈빛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부터, 그리고 몸짓부터, 이거를 바디랭귀지, 이 세 가지를 딱 만들어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면서 열정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열정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레벨을 계속 풀어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열정이 누군가에게 뜨겁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일 차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오히려 축하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어떠한 실천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아무 목표가 없어요. 아무 실천 목표가 없어요.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편안함을 안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불안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초조하거나 이런 일이 두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안할수록 여러분들이 두려울수록 좋은 일이다. 그것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내가 넘어서기 있고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한 여러분들의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일 차에는 이렇게 내가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업은 준비, 발사, 조준, 준비, 조준, 발사 그거는 어느 환경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거는 유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해요. 그럼 바로 발사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에 따라서 이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조준 발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오리진이다, 엑스포뮬라다, 효소다 한 가지라도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주저주저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건 어디에 좋아, 저기에 좋아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 제품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제품 강의를 해요. 사업 설명을 해요. 진짜 많은 강의들 하는데 건성으로 들으시죠. 그러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한번 가르쳐 주세요. 파트너가 저 엑스포뮬라 오리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또 PPT가 있는 분들은 또 PPT를 가지고 또 연습을 막 시키겠죠? 적어도 몇 개 정도의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PPT 준비해 갖고 다니세요. 그거는 해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거 보고 글씨 읽는 거는 잘하는데 막상 PPT가 없어요. 설명해 달라고 해요. 못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데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깊숙이 속을 모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위축이 돼요. 그리고 두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미팅, 또 이런 줌 미팅, 이거 빠지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알려주는지 아세요? 아마 그거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의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디오 켜고 들으시라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비디오 켜고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는 분들은 딴짓을 해요. 저도 이제 저희 그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듣지도 않아요. 그냥 켜놓고만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려면 비디오 켜놓고, 그러니까 의장님이 줌 미팅 이거 없애라고 하시거든요. 켜놓고 안 듣는다고? 켜놓고 안 들으면 들으라 마나라고 그 아예 먼저도 말씀하시잖아요. 줌 강의에서도. 그런데도 끝까지 안 키잖아요. 그러면 그 끝까지 안 키는 분들은 이거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고 그냥 켜놓고만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미팅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 강의는 안 켜도 돼요. 제 강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의장님 강의 때는 다 켜놓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를 딱 해놨으면 조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발사 딱 해버리면 그냥 꽂혀요. 근데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러면 조준하고 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준이 뭐다? 자료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터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성공 비결은 어떤 책이나 어떤 원데이 세미나나 뭐 이런 줌 미팅이나 이런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자 리크루팅이나 또 고객들 소비자 관리 이런 것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큰 공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폰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플랜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내 리스트에게 어떻게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까를 준비를 해보면 그게 또 나의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조준, 발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준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빵 쏴버리니까 헛방을 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빵 쏴버렸어요. 빵 쐈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와버려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첫 번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준비.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 교육만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만 받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죠. 누군가는 공부만 해. 어떤 분들은 5년 동안 공부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5년, 10년 동안 공부만 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막 두려워서 아직까지도 리크루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미팅에도 안 와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 만나러만 다녀요. 누군가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좋게 이야기할까요? 좋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도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갚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리더분들이 컨택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요즘 바이레벨에 대해서도 왜 오늘 아침에도 미팅에서 잠깐 뭐 대표님이 발표를 했는데 뭐 식자재를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 지금 수금이 안 돼서 몇십억 대 지금 이렇게 돈이 깔려 있어 갖고 부도날 지경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고되고 예견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비켜날 수 있어라고 하는데, IMF, 글로벌 금융, 그리고 코로나, 이거하고는 또 틀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비교를 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리원 할 수 있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중에서도 바이레벨 특허를 갖고 있는 잉크템밖에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무모한 어떤 미팅보다는 자신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어떤 지식?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내가 어떤 제품을 소개해야 될지 그분에게 소개할 제품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업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바이 레벨을 단순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 그러니 네가 직접 한번 느껴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또 그걸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 새로 만날 사람이 있으면 준비해서 갑니다. 어떤 내용을 할까를.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요. 그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80%만 해도 진짜 잘한 건데 어떤 때 보면 80% 정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는 경우의 수예요. 왜? 상황에 따라서 못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 간 부분의 60%에서 80%만 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크로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신다라고 한다라면 절대로 실수 없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연습은 누군가에게, 내가 가족에게, 또 내가 친구에게, 스폰서에게 서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혼자 여러분들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켜놓고 핸드폰 녹화 틀어놓고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과간이 아닐 겁니다. 그걸 보면.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게 성공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누구나가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다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애기들도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한 발자국 뛰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아이들 보세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죠.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 그 애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기들도 그걸 일어서겠다고,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넘어졌다 섰다를 그렇게 반복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거 조금 힘들다고, 넘어졌다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갓난아기에서, 아기에서 기어다니는, 걸음마를 하는,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유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리더들이 성인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나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와 대비도 그 레벨에 따라서는 또 연습의 양도
틀려야 되겠죠. 스타일도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라면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누군가를 또 한 가장으로서 아이를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성인은 성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성인은 성인에 맞게끔 넘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사학가들은 아기잖아요. 그러면 일어났다 섰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게끔 본인들이 누구나가 그런 넘어질 준비를 해야 되고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을 봤을 때 평범한 사업자와 조금 진짜 멋진 리더십을 가진 사업자 차이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실패와 또 어떤 그 성공에 대한 받아들이는 방식과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이제 이창권 대표님과 신성균 사장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셨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은 콜드 컨택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신 분들이고 에메랄드를 달성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으신대요. 그리고 진짜 하루에 본인들은 그게 생활화가 돼서 어떤 날이든 하루도 이 전단을 안 주는 일이 없다라고 봐요. 매일 1시간이라도 오며 가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미팅을 가요. 그러면 전철 안에서라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못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보기는 저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 사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여러분 콜드 컨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홀대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자존심 상해서. 그게 힘들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낸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됐겠어요? 아니요.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쉬워졌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습관을 들였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더니 그때부터 결과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죠. 무수히 많은 홀대를 받았겠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걸 견뎌낸 결과가 지금의 성장.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단단히 굳혀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블루도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그림들이 다 그려졌고 이 바이레벨이 그분들을 멋지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일차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전단지를 줬더니 나를 세일즈로 생각하고 물건 파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바이레벨이 아무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리크루팅을 해서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추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추천을 보여줘야 본보기를 만들어서 파트너들도 추천을 하게 될 건데 내가 추천할 인맥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어떤 본보기를 아무리 바이레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그런 것들을 할까요? 왜? 왜 콜트 컨택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원 컨택, 여러분들의 지인은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만난 사람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니 매출이 올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면 고립되어져 있는 분이. 고립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먹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큐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인큐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큐텐은 멋진 사업이에요. 인큐텐만한 사업이 없어요. 인큐텐처럼 아이템 준비가 되어 있고 마케팅 이런 마케팅을 가진 그런 회사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힘들어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안 했어요. 저는 사업을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게 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수요일에 몇 분을 초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실지 안 오실지는. 하지만 계속 저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초대를 하고 있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이제는 저희 퍼스널 사장님들도 잘 몰라요. 계속 저도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또 초대를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제가 일단은 이제 바이레벨이 됐고 바이레벨이 돼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쨌든 대라인에 계속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연결을 시킬 것이고 그런데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포지션 하나를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6개월 안에 또 다른 레그들이 만들어지겠죠. 계속 저도 초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초대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100%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초대를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해서 계속 만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갖고 하다 보면 6개월 안에는 어느 자리인가 그분들이 와 있겠죠? 그게 지속성인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리크루팅을 했고 그분들에게 사업을 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못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그분들이 아, 내가 어, 진짜 힘들어졌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지속적으로 가서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또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저는 또 저녁에 저희 퍼스널 사업 설명을 줌으로 또 8시에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강의 속에서 오늘은 바이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또 시킬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계속 하는 건 바이레벨 마케팅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단 10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비전을 본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성공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리더로서 해야 될 일들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자들이 겪는 모든 것들은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파트너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례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나도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때 이렇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냈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파트너,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히 이 바이레벨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레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큰 라인에 리더들이 집중해서 추천하고 후원하고 드라이빙 갭스를 잡고 이렇게 대실적을 크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라인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 사장님들이 필요하겠어요. 혼자 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맞아요, 들려요? 한 레그만 진짜 집중해서 스폰서들이 그렇게 꾸려 나가는 것도 저는 이것도 진짜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를 통해서 바이 레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6개월 안에 어떻게 한 단계, 두 단계 점프를 할까? 그 부분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의 스폰서님과 나의 파트너와 나의 업라인 스폰서와 어떻게 협력을 할까? 그러면 상담이 진짜 절대적이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게 가다가 삐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들과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만약에 내가 그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냥 골목대장을 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그냥 내 팀 안에서 내 팀만 몰고 다니고 있다. 성장 못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렛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잘나도 이 사업은 경험자만, 나의 업라인 스폰서만 못해. 왜? 그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선과 그렇지 못한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음, 제가 이번에 또 어떤 사장님께 그런 조언을 했거든요. 온라인 스폰서들과 잘 협력을 해라. 그게 살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그거를 또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져야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또 나의 스폰서, 내가 하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방법, 요령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함께 하다 보면, 어, 힘든 일도 기쁘게, 또 혼자 갔을 때의 슬픔도 또 기쁘게 웃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함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세 분 같이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미팅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또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기고 실패를 하고 또 그들이 거절을 해도 그게 그렇게 동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의 에너지 수준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레벨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벨업을 시키면서. 그건 혼자서는 절대 하기 힘들다. 스폰서와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일차는 말하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말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편에 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리더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냐면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마케팅을 풀지 아니면은 제품으로 갈지 이게 결정이 되고 또 내가 제품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수준에서 내가 크로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소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스스로가 왜 내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니즈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니즈 파악을 해야만이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일자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고 결국에는 5년 이내에 진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왜 인기텐인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케팅이 딱 풀어지고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승전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드리는 거고, 사업을 시키는 거는 또 제품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또 사업을 시키는 거고, 두 가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그 차이지 두 가지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4번째는 끈기가 최고이다. 결국에는 인내하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게 지금 바이레벨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와 내 스폰서와 밀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바이레벨이 될지 모르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여기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도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이미 가버린 사람들인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후회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 인큐텐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의대인지 모르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요새 날씨 추워요, 안 추워요? 오늘 눈 왔잖아요. 예,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나가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나마 이렇게 인기텐 안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진짜 회사 CEO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바꿔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두바이에서 석유 사업 하시는 사업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제 오는 날 바로 공항에서 이제 선릉으로 모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1시간 마케팅을 풀었어요. 바이레벨을. 어, 1시간을 마케팅을 풀고 놀랍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인기텐 이렇게 많이 풀어주면 어떻게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의장님은 어, 백만장자이기 전에 천만장자이시고 이미 그분의 재정력은 이미 갖춰져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 회사의 운영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업자들에게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인기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억이 오르고 500억이 오르고 1000억이 오르면 박리담회라고 그때는 의장님도 어, 이 인기텐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장님이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시고 이 인기텐을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향후 업계 1위를 꿈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엄청난 부를 가져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고 사장님 사업만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인기텐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동기 저하가 된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견뎌왔잖아요. 시스템 안에 계세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진짜 멋지게 끈기 있게 남아 계시면 우주의 모든 운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질 겁니다. 그게 바이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인기텐을 인내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사장님들 누군가를 내가 이 사업을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세요. 계속 가셔야 돼요. 한 번 가고 안 가고, 두 번 가고 안 가고, 제품 주고 관리 안 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신 분이 사업자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편견 갖지 마세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어, 개성 강한 어, 초보 사학가가 있는데요. 그 초보 사학가가 그래요. 어, 본인이 잘한대요. 그 고객도 잘 관리하고 이번에도 뭐 플래티늄을 어, 추석 전에 달성하신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스폰서들한테도 SMP를 해요. 그런 초보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아무리 내가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업에는. 어떤 매뉴얼이 있냐면 내 기준에서 모든 사람들 판단하지 마라. 누가 사업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숨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그거는 캐봐야 되고 세정을 해봐야 하는 거다. 우리 사업은 흙더미 속에서 돌을 찾아서 그걸 갈고 닦아서 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사업이 우리 사업이다. 그게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공정과 우리 사업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돌을 캐서 그거를 수없이 갈고 닦아서 그 공정을 통해서 정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 사업도 그런 사업인 거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내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업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업은 멤버십 사업이에요. 세일즈는 판매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멤버를 몇 명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50명의 내 산하의 사업자 멤버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이제는 크라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가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멤버십, 우리는 멤버십 사업이기 때문에 멤버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끝까지 끈질기게 이런 미팅에 안내하고 줌 미팅에 안내하고 또 일반 오프라인 미팅에 안내하고 우리 이번에 11일에 있을 세미나에 안내하는 거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5일차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네트워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마인드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나의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는 게 좋은 네트워커고요. 누군가와 항상 즐겁게 이 사업을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람이요, 만나면은 즐거운 사람이 있고, 만나면은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미라클 모닝 책에서도 부정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쓰레기로 비유를 했어요. 어, 항상 어떤 쓰레기를 버려라. 그게 부정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보다도 더한 게 부정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걸 정말 확 들어오는 대목이었는데, 나는 얼마만큼 내 안에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버릴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좋은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터 중 한 사람인 존 카렌치는 평생 동안 친구 100만 명을 사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내가 이 최고의 성공자, 이 네트워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평생 동안 친구 100만 명을 사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과연 몇 명의 멤버를 가진 리더가 되려고 했지? 항상 만 명, 만 명, 만 명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업자를. 그런데 이 사람은 100만 명을 목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 명이 아니라 최소한 10만 명의 멤버는 가져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의 목표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목표는 나의 세미나에 1000명을 빨리 모으는 게 일단 이번 목표가 되는 거고요. 올해 그 목표를 원데이 세미나에 우리 11일에 있을 그 원데이 세미나에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나의 멤버만 1000명이 넘는 그런 멤버를 내가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가 또 목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10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애기게 넌 무슨 1000명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목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원데이 세미나의 제사나 그래서 진짜 넓은 곳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올해 2,000명 이상의 또 멤버가 우리 이제 세미나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10,000명의 목표는 3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한번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커 그래야 나와 내 팀이 훌륭한 어떤 네트워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좋은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몇 명의 인생의 설계자로서 그들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몇 명의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레벨이 시작되는 2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레벨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그건 여러분들이 꿈꾼 만큼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 꿈꾼 만큼 하루에 몇 명에게 내가 바이레벨의 마케팅을 풀어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여러분들이 바이레벨 마케팅을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3명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레벨의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